미생물 사냥꾼 폴드 크루이프 13분의 미생물 사냥꾼 일을 하신 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파스텔리도 세상 떠나고 그의 이제 후계자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르는 탄저병으로부터 양들을 지켰고 미친 개에 물린 아이들을 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디프테리아균을 주사한 기니피그를 그의 무서운 치료법으로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그 동물들이 미생물의 치명적인 독소에 견딜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베링은 그 동물들이 이로운 수로 7만 5천 마리의 큰 개를 죽이기에 충분한 독소에 대한 면역을 갖게 만들었다. 분명히 그것은 혈액 속에 있어 그 동물들을 보호하는 해독제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베링은 소리쳤다. 그는 그 동물들이 혈액을 얻어야만 했다. 학대받았지만은 디프테리아에서 회복됐던 기니피그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이 꼭 필요했다. 베링은 거참병 중에 한 마리를 꺼내서 목동맥을 찾으려 했지만 수없이 체해를 했기 때문에 혈관이 다 막혀버렸다.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다리 혈관에서 혈액을 한 방울 얻었다. 베링에게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까. 나는 베링과 그 동물들 중에서 누가 더욱 불쌍했는지 모르겠다. 매일 아침 그는 실험실에 와서 그의 귀중한 동물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이제 그는 회복된 기니피그로부터 얻은 몇 방울의 혈청만 가지고 있었다. 유리관에 그 혈청을 넣고 디프테리아균을 배양한 독소가 든 여과액과 섞었다. 그리고 그 혼합액을 면역이 없는 새 기니피그에게 주사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괴티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가. 혈액은 정말로 놀라운 액체다. 베링은 소리쳤다. 그 후에 코흐는 그를 무시했지만 실험실의 열광적인 사람들은 베링의 실험 결과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 면역되지 않은 건강한 기니피그의 혈청과 디프테리아 독소를 혼합했다. 그 건강한 기니피그는 디프테리아에 걸리거나 회복된 적이 없었으며 그 혈청은 살인적인 독소의 작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 혼합액을 새로운 기니피그에게 주사했다. 사흘이 지나자 동물들의 몸은 차가워졌고 그의 몸을 눕히고 손가락을 찔러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시간 후에 마지막 딸꾹질을 하고 죽었다. 디프테리아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면역을 가진 동물의 혈청만이 디프테리아 독소를 없앨 수 있다. 베링은 소리쳤다. 치료소였던 그는 아마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다. 더 큰 동물에게 면역을 가지게 만들면 독소를 없애는 혈청을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디프테리아에 걸린 어린아이에게 써봐야지. 기니피그를 구했으면 어린아이도 구할 수 있어. 이제 그는 어느 것도 베링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첫 번째 혈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승승장구하는 장군처럼 그는 디프테리아균과 아이오다인 트리클로라이드와 디프테리아균 독소를 토끼, 양, 개에 주사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동물들의 몸을 독소를 없애는 치료용 혈청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그런 혈청을 항독소라고 불렀다. 그렇게 그의 승리에 항상 필요했던 상처와 대학살과 실수의 서곡 뒤에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강력하게 면역이 된 양을 얻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양의 혈액을 손에 넣었다. 이 항독소는 분명 디프테리아를 막아낼 거야. 그는 신비로운 물질의 화학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베링은 양의 혈청을 조금 기니피그에 주사했다. 다음날 디프테리아 균을 퍼부었다. 그들은 전혀 아픈 기색이 없이 재빠르게 뛰어다녔다. 반면에 혈청 주사를 맞지 않은 동물들은 하루 이틀 만에 처참하게 죽었다.
보호받지 못한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죽어가는 동물들은 혈청이 다른 동물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베링은 이런 종류의 멋진 실험을 수백 번이나 했다. 그의 조수들은 베링이 기니피그를 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한 무리의 기니피그를 죽였고 또 한 무리는 살려냈지 않았나 하고 고기를 겨우 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링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한 이유는 코 선생님께 우리가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초기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성공적인 치료약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항독소의 보호작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혈청 주사를 맞은 기니피그는 처음 며칠 동안은 많은 양의 독소를 견딜 수 있었으나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적은 양의 독소로 죽일 수 있었다. 베링은 수염을 쓰다듬었다. 이건 실용적이지 못한데 주마다 독일 전역을 돌면서 어린이들에게 양혈청 주사를 놓을 수는 없어. 독일 당국자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열망 때문에 그는 훌륭한 디프테리아 예방법을 찾는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베링은 치료제 개발이라는 유혹에 빠졌다. 아이오다인 트리클로라이드는 기니피그에게 거의 미생물만큼 해로웠다. 그러나 이 항독소는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항독소는 동물들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소를 없앨 것이다. 그렇다면 항독소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치명적인 양의 디프테리아 독소를 조심스럽게 한 무리의 기니피그에게 주사했다. 다음 날 동물들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둘째 날 동물들은 불안하게 숨을 쉬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늘어짐을 보이면서 누워 있었다. 그때 베링은 죽어가는 동물들 중에서 반을 꺼내면서 면역된 양으로부터 얻은 항독소를 복강에 주사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잠시 후에 거의 모든 동물이 모두는 아니었다. 좀 더 편안하게 숨쉬기 시작했다. 다음날 베링이 동물들 등을 아래로 눕혔더니 그들은 재빨리 일어났다. 넷째 날이 되자 완전히 회복되었다. 반면에 치료받지 않은 동물들은 차갑게 몸이 식었고 동물실에서 일하는 소년이 그들의 시체를 치웠다. 혈청이 동물들을 치료했다. 트리앙겔의 난력은 실험실은 흥분의 도가이었고 이 실험의 성공으로 베링이 비틀거리면서 걷던 모험의 길은 끝났다. 모두들 이제 그가 어린이들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는 디프테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운명적인 첫 시험을 할 혈청을 준비하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다른 동물이 자신들의 몸속에 만들어놓은 새롭고 믿을 수 없는 어떤 물질을 죽어가는 다른 동물에 주사함으로써 그 동물들을 살린 방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동물들에게 면역을 만드는 특정한 방법은 모릅니다. 제가 기록하는 이 실험 보고서는 성공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베링은 자신에게 피투성이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몇 번의 형문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혼란과 실수까지도 적었다. 이 빈둥거리는 시인이 어떻게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돛담배를 처음 발명했던 무명의 고대인을 생각해봐라. 그들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무명의 천재들이 만들었던 계란투성이의 배가 뒤집혔을까? 그것이 바로 발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1891년 말 베를린 브리카의 베르그만 병원에는 디프테리아로 죽어가는 아기들이 누워 있었다. 성탄 전후에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한 아기의 보드라운 피부 밑으로 항독소를 가득 채운 조사기 바늘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기는 울면서 발을 약간 찼다.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베를린의 한 유명 의사의 어린 아들이 혈청 주사를 맞고 몇 분 후에 이유 없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큰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독일의 큰 화학 공장들은 즉시 영으로부터 항독소를 얻는 일에 착수했다. 3년이 못 뛰어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도 2만 명의 아기들이 주사를 맞았고 그 소식이 소문처럼 퍼졌다. 마침
유럽에 와 있던 미국 보건국의 고위 공직자였던 빅스는 흥분에 쌓여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극적이면서도 권위 있게 뉴욕의 팍 박사에게 전신을 보냈다. 디프테리아 항독서는 성공이며 그것의 생산을 시작하기 바람. 코후의 열망이 빚어낸 위험한 결핵치료 주사로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은 디프테리아 치료법의 개발에 성공한 그의 제자 베이링 때문에 슬픔을 잊고 코후를 용서했다. 그러나 아직 비판을 받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연하다. 혈증이 아기들을 100% 치료할 만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똑똑한 의사들은 기니피그 피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들의 인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디프테리아 형체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아이들은 끔찍하게 죽어갔다. 의사들은 의문을 가졌다. 그때 에밀 르가 전쟁터로 돌아왔다. 그는 훌륭하게도 말들에게 독소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하는 쉬운 방법을 발견했다. 말들은 죽지도 않았고 무서운 종기가 생기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항독소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다. 그 혈청은 아주 강력해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여러 마리의 개를 죽이는 많은 양의 독소를 파괴할 수 있었다. 베링처럼 루도 이 항독소가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죽음에서 구할 것이라고 전부터 믿었다. 아마 루는 베링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예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양치질에 대한 것도 잊었다. 루는 커다란 둥근 플라스크와 인내심이 있는 말들의 목에 찌른 주사바늘을 들고서 시름실과 마구간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다. 바로 그때 아주 병독성이 높은 디프테리아 균이 파리 시내에 득실거리고 있었다. 소아병원에서 는 100명의 어린이 중에서 50명의 얼굴이 파랗게 되어 시체 보건실로 옮겨졌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그랬다. 두루서 병원에서는 100명 중에서 6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모두 디프테리아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894년 2월 1일 좁은 가슴에 길고 날카롭게 생긴 얼굴의 검은 모자를 쓴 르가 담황색 기정의 약이 든 병을 손에 들고서 소아병원의 디프테리아 병동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죽기 전 제자들 중의 누군가가 또 다른 전염병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중풍에 걸린 한 남자가 디토가의 연구소에 있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그의 눈빛은 가족들로 하여금 그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파스텔은 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리 전역에 있는 병에 걸린 아이들의 부모 역시 루가 서둘러 주기를 기도했다. 그들은 베링 박사의 놀라운 치료법에 대해서 들었다. 사람들은 그 치료법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루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구원을 바라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오래전 농장에서 천재병 백신을 시험하던 그 위대한 날에 농부들이 감탄하면서 보았던 그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태도로 주사기와 병들을 준비했다. 그의 조수였던 마르텐과 가이오는 작은 알코올 램프를 밝히고 그가 원하는 사소한 요구들을 미리 알아채 해결 전으라고 분주했다. 루는 난감해하는 의사들을 본 다음 창백한 작은 얼굴들과 입을 자릴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는 손, 그리고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는 몸을 보았다. 루는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이 혈청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소리쳤다. 나는 모른다. 자, 실험을 해보자. 진리를 찾는 연구자인 에밀 르가 속삭였다. 그러나 실험을 하려면 적어도 반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혈청을 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양심적인 인간인 르는 이렇게 말했고 모든 절망적인 부모들의 목소리가 합쳐졌다. 맞아, 이건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나 이 혈청이 토끼를 치료했다는 것만으로는 아이들도 치료할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진실을 찾아내야만 한다. 혈청주사를 맞지 않는 아이들의 사망률과 혈청주사를 맞은 아이들의 사망률을 비교해야만 할 수 있다. 탐구자 루가 말했다. 그러나 이 혈청이 효과가 있다면 이 실험으로 혈청이 진짜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독소를 맞지 않아 사망한 수백 명의 아이들의 그것은 무서운 선택이었다. 탐구자 루가 감성적인 생각에 대항해 또 하나의 논거를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밝히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디프테리아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믿고 안심할 것이다. 그러면 미생물 사냥꾼들은 치료법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고 과학적 연구가 열심히 진행되었다면 살릴 수도 있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몇 년 뒤에 사망할 것이다. 그것이 감상적인 생각에 대한 최종적이고 올바른 과학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동정심 때문에 진리로 향하는 잔인한 길을 벗어났다고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주사기가 준비되었고 혈청이 주사기 가득 채워졌다. 그는 어쩌면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는 고마운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병원을 찾아온 생명이 위험했던 300명이 넘는 아이들 모두가 충분한 양의 디프테리아 항독소 주사를 맞았다. 그해 여름 실험이 끝났을 때 인간적인 르는 큰 칭찬을 받았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과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말했다. 혈청 주사를 맞은 아이들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병동에서 청백하게 납처럼 파랗게 된 아이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활기차고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그 혈청이 어떻게 아기들의 목구멍에서 끔찍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견딜이 있던 미끈거리는 회색막을 사라지게 했는지 말했다. 또한 이 놀라운 혈청 주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열을 내리게 했는가도 이야기했다. 그것은 마치 북쪽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이 도시의 불같이 뜨거운 도로를 식히는 것과 같았다. 저명한 의사들의 가장 거리 있는 모임에서 사람들은 귀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혈청으로 치료했음에도 100명 중에 26명이 죽었다. 하지만 그때는 감성의 시대였음을 기억하자. 루와 부다페스트에서 회합은 진리에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계획하고 찬양한 것이었다. 당시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숫자를 비교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성가신 반대자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 혈청이 어떻게 열을 내리게 했는가에 대한 르의 보고에 완전히 정신이 빠졌다. 아무도 르는 그런 성가신 질문에 대해 청중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만약에 100명 중에 2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치료법이 나오기 수년 전에 100명 중에서 10명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항독소의 효과를 믿는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디프테리아는 그 병독성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심할 때는 100명 중에서 60명이 죽었다가 어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서 디프테리아균이 약해지면 겨우 10명 정도가 죽었다. 로마 베링이 용감하게 일하던 바로 그때 영국의 한 병원에서 디프테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100명 중에 40명에서 29명으로 떨어졌었다. 그것은 혈청을 사용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에 모였던 의사들은 그런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항독소의 물결을 가져갔다. 몇 년 내에 디프테리아 항독소 처치는 정통 치료법이 되었고 오늘날 이 항독소의 멋진 치료 효과를 부인하는 의사는 1000명에 1명도 없을 것이다. 아마 그 의사들의 생각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병에 걸린 첫날 항독소를 주면 거의 모든 아기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늦어지면 많은 아기들을 잃는다. 아기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독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확실히 잘못한 것이다. 내 아기가 디프테리아에 걸린다면 나는 빨리 의사를 불러서 항독소 주사로 놔달라고 할 것이다. 왜 안 그러겠는가? 항독소가 치료를 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 효과는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이제 그 효과를 철저하게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항독소를 믿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할 만큼 냉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과학자들은 다른 일들로 바쁘게 되었다.
만약에 아주 지독한 디프테리아가 뜻이 세상을 휩쓸게 된다면 루가 맞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디프테리아 항독소가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루나 베링의 실험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안다. 이것이 너무 최근의 일이고 역사의 일부가 되기에는 아직 자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독일 전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유아들과 소아들은 항독소를 만드는 수많은 공장들 덕분에 안전해졌다. 뉴욕에서 박 박사의 뛰어난 지혜 아래 진행 중이다. 아이들은 이제 디프테리아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의 피하에 여러 마리의 큰 개를 죽일 수 있는 끔찍한 독소를 아주 조금 주사한다. 그러나 그 독소는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에도 해를 줄 수 없도록 멋지게 변형된 독소다. 이제 부모들은 3번의 간단하고 안전한 주사를 맞기만 하면 수세기 동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던 디프테리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인류는 미숙했던 첫 연구를 수행한 레플러와 루와 베링에게 감사하고 있다.